가장 가까운 사람들, 네, 심지어 가족까지도 노년기에 당신의 에너지, 건강, 행복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관계들은 지지적이기보다는 더 해롭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기에 특정 관계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부 서클을 제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웰빙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이 눈을 뜨게 하는 조언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대화를 위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70대 여성 김지연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항상 지지와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지연 씨는 걱정스러운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기분이 변하며 삶의 특정 사람들, 그녀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지연 씨는 가족관계가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선의의 유대 중 일부가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그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즐기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황금기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더 많은 삶을 바꾸는 조언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낸시, 네거티브 낸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꺼내고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며 항상 잔이 반쯤 비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세상에 충분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들의 비관주의는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것이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지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김지연 씨에게는 이영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이영희 씨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와의 모든 대화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강 문제, 세상의 상태, 심지어 그녀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이영희 씨가 한 가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김지연 씨는 이영희 씨의 끝없는 부정성을 들으면서 기분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김지연 씨는 지치고 불안하며 이전보다 더 걱정하게 됩니다. 즐거운 만남이었던 것이 이제는 감정적인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 이영희 씨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단지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이 끝날 때쯤이면 감정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일시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듣고 지원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분명해집니다. 이 부정성은 단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패턴이며 당신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종류의 감정적인 소모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돕거나 듣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만성적인 부정성에 관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부정성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우려를 인정하고 공감을 보여주되 부드럽게 대화를 더 긍정적인 것으로 유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영희 씨가 다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김지연 씨는 이영희 씨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당신에게 긍정적인 일이 있었나요?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해 더 고양시키는 방향을 장려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역학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는 부정성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항상 기분을 다운시키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심지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래 댓글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서로를 지원하고 우리의 평화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합시다. 이제 조종자 마니플레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죄책감, 압력 또는 심지어 감정적인 협박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종종 가족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당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돕도록 의무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애정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은 가족이야 도와야 해 또는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어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지연 씨의 조카 김민수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김민수 씨는 종종 김지연 씨에게 돈이나 부탁을 요청하며 전화를 겁니다. 항상 그녀가 가족이고 그를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죄책감은 무겁고 그녀는 그를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할 때 김민수 씨는 신비롭게도 부재합니다. 전화도 없고 도움 제안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로부터 한 사람만이 이익을 얻는 일방적인 가족 역학의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이 이런 유형의 조종을 경험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호소로 포장되어 있을 때 쉽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을 분개하고 지치고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종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이나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가족을 돕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경계를 넘고 있을 때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돕되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웰빙이나 평화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조종적인 개인들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적,
재정적 자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빈 컵에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당신 자신의 행복이나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래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조종자들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시다. 다음은 한 수 위인 사람, one upper입니다. 자신의 성취, 경험 또는 삶의 이정표를 끊임없이 당신과 비교하여 당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강, 가족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대화이든 한 수 위인 사람은 항상 당신이 공유한 것보다 더 크거나 더 좋거나 더 흥미로운 것을 언급할 방법을 찾습니다. 미묘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종종 심오합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성취와 경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김지연 씨의 어린 시절, 친구 최은경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김지연 씨가 가족이나 최근 건강 개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최은경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빠르게 응답하여 김지연 씨의 경험을 능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가 마침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 최은경 씨는 몇 주 동안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해왔다고 공유할 것입니다. 또는 김지연 씨가 멋진 가족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면 최은경 씨는 자녀들과의 호화로운 휴가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할 것입니다. 마치 김지연 씨의 행복이 최은경 씨의 것보다 더 크거나 인상적이지 않다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수 위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한 걸음 앞서서 당신이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발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한 수 위인 사람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당신을 낙담시키는 끊임없는 비교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수 위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삶이 경쟁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연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지배하는 대화에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초점을 다시 돌리십시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이든 당신의 경험과 성취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성공 버전에 자신을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지지받고 고양된다고 느끼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크든 작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최은경 씨나 다른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가린다면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지 재고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치거나 낙담한다고 느끼십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장자 이나블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식, 의료 회피 또는 중요한 조언 무시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사랑이나 보살핌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습관을 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의 절친한 친구 강미영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강미영 씨와 김지연 씨는 수년 동안 친구였으며 강미영 씨는 항상 약간의 방종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씨가
설탕 섭취를 줄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강미영 씨는 그녀의 우려를 무시합니다. 오, 김지연 씨,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강미영 씨는 말합니다. 김지연 씨가 건강에 대해 더 신중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말입니다. 김지연 씨가 의사가 더 많이 운동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할 때조차도 강미영 씨는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즐기기 위한 것이지 모든 작은 것에 대해 걱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합니다. 강미영 씨의 의도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끊임없는 조장은 김지연 씨가 건강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강미영 씨가 진정으로 김지연 씨의 웰빙을 걱정했다면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항상 재미있거나 쉽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려울 때라도 당신의 건강 여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할 개인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결정들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책임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고의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줄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누군가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때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대화를 나누거나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건강 경고를 무시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탐닉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래에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때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 테이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돈, 부탁 또는 관심과 같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만 나타나지만 당신이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번성하며 종종 당신을 이용당하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보답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지연 씨의 오빠 박동현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박동현 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거나 집 주변의 무언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그는 결코 김지연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거나 보답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지연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약속이 있거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 박동현 씨는 항상 너무 바쁘거나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부탁을 요청하며 그녀의 문 앞에 있거나 전화를 겁니다. 보답 없이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돕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관계가 일방적이 되고 당신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기에 인식하고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지원이 있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 없이 일관되게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재평가할 때입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편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옹호하고 에너지, 시간 및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를 육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원하거나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지연 씨에게 관계를 통제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삶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 후 그녀는 더 활기차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정으로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